21대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손학규 위원장님, 숱한 선거를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지금 방송 전에 좀 여쭤봤더니 충주, 청주에서 올라오시고 네네. 끝나고 또 선거운동 지원 유세 가시게 되는데 네. 이번 총선이 역대 손 위원장께서 치르신 그 많은 선거들이랑 비교해서 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로서는 가장 어려운 선거죠. 제가 민생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데 아시다시피 민생당이 지지율이 낮고 네. 그동안 민생당 또 그 바른미래당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당이 예. 쪼개져 나가고 또 통합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선거에 가까워서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또 바닥 민심이 이제 민생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잘 몰랐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을 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랑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손 위원장께서 먼저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마라톤 하는 것을 좀 씁쓸한 코미디다 이렇게 평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안 대표가 또 관심 받고 싶어서라고 이렇게 또 응수를 했습니다. 이거 국민들께서 워낙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명망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이렇게 설전이 눈과 귀에 들어옵니다. 정치가 지금 너무 코미디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그 비례 후보는 딴 당을 만들어서 네. 그 딴 당은 그 지역구 후보 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내고 있어요. 또 안철수 대표는 당을 만들어서 나가더니 지역구 후보 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내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정치 운동을 안 하고 홀로 마라톤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하고. 예. 또 제2당은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선거 기술자여 하는 사람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그분은 또 여러 가지 교원 영색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이게 정치가 전부 다 코미디가 되고 있는데 네. 씁쓸한 코미디 소위 블랙 코미디가 되고 있어서 정치를 좀 제대로 하고 민주주의를 좀 제대로 일으키자.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건데 내가 뽑지도 않은 그런 내가 뽑을 사람이 없는 비례대표당만 갖고서는 제1당, 제2당이 거대 양당으로 표를 전부 다 갈라먹겠다. 좀 정치가 이제는 코미디가 아니고 좀 예. 정식 제대로 된 진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거대 양당은 서로의 비례 정당을 만든 뒤에 서로를 꼼수라고 비판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지금 비례정당이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재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자고 여러 간 단식을 했었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거대 양당이 극한 대결로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제 그건 끝장내고 네. 여러 당이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합의를 이루는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자. 우리도 독일과 같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식으로 다당제 연합 정치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거기서 경제 발전도 이루고 민생도 챙기자. 그런 건데 지금 이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당을 국회를 양당으로 갈라먹을 생각만 하니까 애초 취지에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비례정당의 위헌성 이건 헌법에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는 예. 그런 건데 그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정부에다가 위헌 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정부 여당에서도 그 뒤에 또 비례정당을 만들었으니 위헌 심판 청구를 하겠어요. 네.
그렇다면 좀 민생당이 제3당으로서의 그 거대 양당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좀 위치에 올라와야 될 텐데 지금 뭐 광주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천정배 후보도 그렇고요. 목포의 뭐 박지원 후보 그리고 정동영 후보 전주 병에는 직접 가셔갖고 뭐 절박하게 선거운동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분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당의 얼굴들인데 선거 분위기는 이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전주에 가서 정동영 후보가 내거리에서 차가 오면은 손을 펴고 저기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신호가 바뀌면 이쪽으로 하고 아주 절박한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냥 단순한 나를 대통령 국회의원 뽑아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뭐 이런 새로운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절박함으로 보였는데요. 예. 그러나 호남의 정서 전체가 참 미묘한 게 있습니다. 이 정부 경제 실정 또 인사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예. 그러나 호남 사람들은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우리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당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상당히 또 강하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미래통합당 찍을 건 아니고요. 정웅천 네. 의원 한 사람 있었는데 다 도망갔고. 네. 그런데 민생당을 뽑자니 이거 잘못 민생당을 뽑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세가 되면 정권 뺏길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런 전반적인 민주당 정서 때문에 민주당 바람 때문에 민생당의 유력한 후보들도 거기에 편승하려고 해서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 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하고 사진 찍은 걸 포스터에 내건다든지 물론 국회의원이 자기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걸 막은 게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탈당을 하는 것이고 당을 바꾸고 하는 건데 그러나 뭐 그건 우리 그 나라 정치가 지금 이렇게 끝없는 싸움 정치로 가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제3당은 제3지대를 굳건히 지켜서 양당뿐만이 아니라 제3당도 있고 제3당도 있고 그래서 합의하고 연합해서 정치를 하자 이런 취지인 만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내 개인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보는 이런 안목과 식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선거에서는요. 근데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라는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은 민생당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보시는 유권자들은 그럼 민생당은 도대체 주장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당이 이번 총선 앞두고 민평당이랑 바른정당 계열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결합은 했는데 결국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해서 각각 다른 소리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바른미래당 대표로 있으면서 그 바른정당 지금 유승민계 그 의원들로부터 얼마나 정면으로 숨어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그걸 지킨 거는 제3당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거대 양당의 싸움으로만 정치가 날일밤 지새워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호남 쪽 국회의원들은 워낙 민주당 바람이 부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는 하시는 건죠? 이해는 하는데 네. 아니 몇 년 전에 그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시장 나왔을 때 시장은 김부겸 대통령은 박근혜 그랬거든요. 예. 그게 대구 정서니까 이번에는 호남 정서가 그 민주당 정서니까 이낙연 대통령 호남 대통령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호남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 이게 무작정하고 민주당만으로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견제를 통한 균형, 견제를 통한 조화 그것이 우리 정치의 몫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민생당이 호남에서 최소한도
일당 이당을 겨루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게 겨루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자면 물 한 모금 예, 드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 내가 민주당 당선이 되면 민주당 갈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풍겨주는 거 이것은 민주당 정치의 어떤 견제와 균형, 통합의 정치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 제가 어제 전북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우리 정권이라고 해서 호남이 전부 다 민주당 일색으로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아주 친문 정권에서 호남 사람들 없어 여긴다 외면한다. 지난 총선을 봐라. 총선에서 민주당에 두 사람밖에 그 선출 선출 안 해줬지만 예. 그 뒤에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네. 지금 여기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부 다 된다고 해서 그대로 민주당 간다? 아닙니다. 예. 이번에는요. 그 손 위원장 개인적인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민생당에서 비례대표 14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당선권 받기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거 제 견해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당초에는 또 비례 2번을 신청을 하셔갖고 받아갖고 이게 이른바 이 또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노욕이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일련의 상황에 대한 좀 솔직한 심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워낙 우선 여하튼 국민 여러분께 또 민생당을 사랑하는 뭐 당원 동지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원래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종로 출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민생당이 워낙 지지율도 낮고 민생당 인지도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민생당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권 후보의 경쟁장이 된 종로에 나가는 것이 어떠느냐. 네. 그러면은 대권 후보를 예비 후보도 했었고 또 민생당을 알리는데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낙연 총리가 저하고는 뭐 특별한 관계 있고 뭐 그건 개인적인 관계지만 이게 자칫 그 민생당의 존재를 알리러 나갔다가 완전히 민생당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안 나가기만 못하고 예. 또 지금 제가 전국을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원 유세를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 뭐 그런 것도 하면서 또 지역적으로도 종로에서 그런 대로 뭐 준비를 했으면 모르는데 뭐 안 된다 이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접었는데요. 네. 뭐 저를 노욕이다 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무슨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 국회에 나가서 제가 추구했었던 제3정당과 다당제 연합정치 이거는 그냥 국회의원 몇 석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이제 바꿔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을 하고 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정치를 안정시켜야지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뭐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금년도 2.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왜 그러냐?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박정희 전두환 때는 대통령의 힘으로 국회를 끌고 갔고 YSDJ 때는 카리스마로 끌고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청와대하고 국회하고는 의상 싸움이고 여야가 끝없는 싸움이거든요. 이제는 거대 양당제, 대통령제는 운명을 다했다. 그것을 이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여하튼 여러 가지 반론 또 뭐 역풍도 있고 해서 그 14번이 됐습니다만 저는
뭐 워낙은 저한테 그 2번을 제의를 했으면은 저는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후보 등록 신청 이틀 지나서야 했는데 마지막에 나한테 2번을 준다고 하면은 저는 최고위에다가 10번을 달라. 그걸 갖고 이 민생당 붐업을 일으키겠다 그랬는데 상황이 그 전에 끝났어요. 네. 그랬군요. 예,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민생당이 비례정당의 투표 용지에서는 가장 앞칸 이제 거대 여당들의 어떤 다툼 속에서 앞칸을 받았고요. 과연 그럼 몇 석을 선거 때는 몇 석을 얻을 것이냐. 지금 김정화 공동대표가 호남에서 13석을 포함해서 30석 정도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방송이니까 우리가 또 실질적인 내용하고 네.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원래 교섭단체 구성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20석이요. 예. 네. 그리고 호남에 우리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낮기는 하지만 앞으로 엿새 남았는데 엿새 동안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뭐 그러면은 뭐 호남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10석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금 거대 양당 체제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 가짜 정당, 가짜 비례 정당한테 투표를 꼭 해야 되나? 이런 각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균형 잡힌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를 함께 낸 정당으로 이념 정당이 아니라 실용 정당, 중도 정당. 그 민생당이 유일하거든요. 예. 저는 민생당에 대해서 투표를 해주고 그러면은 저희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제3당, 실용정당, 민생정당, 민생당에게 꼭 투표를 해 주십시오. 네, 남은 엿새 동안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동분서주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